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경제의 중심, 사실상 세계 경제의 중심은 뉴욕이잖아요. 그리고 뉴욕에 뭐가 있나요? 단순히 월스트리트뿐만이 아니라 유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 주변에서요. 엄청 가깝진 않지만 유엔 기지국이나 이런 걸 다 방해할 수 있는 지역에 의문의 대형 통신 서버가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심카드는 무려 10만 개에 이르고요. 이 서버에서 마음만 먹었다면 분당 3천만 건의 문자를 보내서 미국 뉴욕의 기지국들을 마비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직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흥미를 끄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피싱이나요. 어떤 우리가 아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피싱 전화나 사기 전화를 위해서 구축했다고 생각한다면 왜 뉴욕일까요? 더 싸고 좋은 데들이 많은데요. 왜 뉴욕에서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의문의 통신 서버와 10만 장에 이르는 심카드, 그리고 그 속에는 마약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그 소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떤 하이브리드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 세계로 하고 있다는 거에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총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댓글 작업, 이런 걸 모두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전쟁인데요. 저는 이게 국가 차원의 세력이 범죄자를 통해서 그 하이브리드 전쟁을 위한 전초기지를 개설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뒤에서 차차 말하겠지만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말하면 한국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론을 움직이고 적국의 국민들을 동요시키고 해야 되는데요. 한국은 과거 댓글 조작이나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대한 너무나 심각한 규정과 이 제약 때문에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우리 요원들을 양성하지도 못하고요. 그걸 양성하면 또 댓글 조작하려는 거 아니야? 또 여론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하이브리드 전쟁이 취약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야가 모두 합의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사나 국정원이나 대북이나 어떤 정보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컨센서스를 이뤄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미국 비밀경호국은요, 최근 뉴욕 인근에 설치된 300대 이상의 통신장비 서버와 10만 장 이상의 심카드를 발견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동영상도 있고요. 사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단속한 게 미국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경호국. 이 비밀경호국은 또 재무부 소속입니다. 이 비밀경호국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익명의 전화를 거는 것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통신 공격까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비밀경호국의 판단인데요. 비밀경호국은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세력이 이 거대한 통신 서버들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버가 있는 곳은요, 뉴욕시에서 진행 중인 유엔 총회가 있을 당시에 여기가 이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이게는 회의 장소에서 한 35마일, 우리로 따지면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50km라면 굉장히 먼 거리지만, 미국에서는 50km라면 아주 근처로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이 유엔 회의 같은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하죠. 이 통신장비 은닉처에는요, 300대의 서버와 10만 개가 넘는 심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장치는 전화번호와 계정을 위조하고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건데요. 뉴욕포스트나 이런 데 기사를 보면 이 장비를 통해서 분당 한 3천만 건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비밀경호국은 해당 아파트에서 80g의 코카인과 불법 총기, 컴퓨터, 휴대전화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걸 발견한 걸 가지고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통신장비와 10만 개의 심카드, 거기다 코카인까지 정말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낼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초기 미국 언론들은요, 이 장치가 분당 3천만 건의 스팸 문자 메시지로 지역 기지국을 마비시켜 지역 모바일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당시에는 유엔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세계 정상들이 다 유엔으로 몰려와 있으니까 이때 어떤 정상들을 향한 테러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 우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지국은 그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고, 이 통신 서버들은 그 전부터 있었고, 아주 오랜 동안 운영됐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온다고 해도 이동통신망을 해외 정상들이 와 있을 때 굳이 그 당시에 마비시켜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목적,
혹은 경제적 목적이 뭔지가 헷갈리는 거죠. 사실 뭐 트럼프라도 인질로 잡는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 뭐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것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정상들이 전화를 걸고 거기 있는 관료들이 엄청 급박하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캐치를 한다든지 방해를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화로 어떤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정보를 빼낸다든지 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의 솔트 타이푼 작전과 유사한 국가 지원형 첩보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솔트 타이푼 작전은요, 뭐 제가 전에 이 코너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의 프로젝트죠. 미국의 주요 통신 사업자들에 잠복하면서요. 그 정보를 하나하나 빼내간 겁니다. 오랜 기간. 이처럼 뉴욕에 설치된 대규모 장치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 정보를 수집하는 걸 목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관들이 여기 있는 심카드나 이 통신 장비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하나하나 분석할 텐데 그러다 보면 뭐 피싱하기 위한 문자나 뭐가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될 거고 이 통신 장비의 목적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죠. 혹은 무작위로 보내서 그중에 걸리는 사람들을 통하고 해서 자신들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의 목적이 뭔가는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미국 관리나 월스트리트의 주요 인사들, 경영이나 기업계 인사들을 해킹해서 어쩌면 뭐 주식 조작이나 이런 데 사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의 규모를 볼 때 이걸 누가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단순한 범죄 조직일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대의 서버를 만들어서 대규모로 돌린다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전을 할 만한 곳은 어떤 국가가 뒤에 스폰서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관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피싱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현장에서 마약하고 코카인과 총기가 발견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국가기관의 스폰서를 받은 범죄 조직들이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 갔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의 브라스 타이푼 같은 과거 작전 세력들은요. 국가 지원 세력들이 범죄와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커들이 범죄단체와 함께 어울려서 해킹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국가와 범죄단체의 균형이 흐트러진 거죠. 우리가 보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은 국가가 밀어주고 김정은 정권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만 얘들이 하는 짓은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멕시코 카르텔의 마약 거래 대금이 중국은행망을 통해서 위챗으로 세탁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뉴욕의 어떤 범죄 네트워크가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대규모 서버를 구축했을 가능성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정부 지원 세력이 했다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리드 전쟁의 또 다른 모습, 그리고 어쩌면 007과 같은 첩보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뭐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방화, 그다음에 발트해에서는요 해저 케이블이 끊겨가고 있고요. 미국 중요 인프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덴마크 공항, 그다음에 폴란드, 그다음에 루마니아 이런 데를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드론이 침입하면서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이브리드 전을 펼치기 위한 전초기지들이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제 생각엔 한국에도 그런 전초기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런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중국 음식점으로 위장한 중국 공안들의 근거 조직이 한국에 있다. 그리고 그런 게 한국에 4개 있다라는 보도도 났었고 그중에 한 곳은 정말 급습을 당해가지고 한번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도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어느 오피스텔, 어느 지역에 그리고 어느 지방의 작은 집에 이런 식으로 대규모 통신 장비들이 들어가서 국가 차원의 한국을 해킹하고 국가 차원의 기간 통신망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은 늘 주의하고 봐야 되고요. 이런 게 정말 뉴욕 한복판에서 그다음에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을 때 다른 곳도 아닌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 경호국이 덮쳐서 이런 걸 적발하는 이런 영화 같은 일이 현 시점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영국에서요, 중국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서빙을 하던 중국집 귀분이 어설프게 돈 자랑을 하다가 무려 9조 원대의 비트코인을 압수당한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거에도 이 사건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핵심 용의자가 이번에 영국에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중국 국종의 여성 지민 치엔이라는 사람이요. 런던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이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유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비트코인이 무려 6만 1,000개고요. 지금 비트코인 한 개가 뭐 1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6만 개라고 하면 9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한 1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이런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2018년에 압수됐고요. 이게 압수된 다음에 영국 경찰이 아직 팔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관하다가 지금 비트코인 값이 그냥 급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 지멘치엔이라는 사람은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중국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12만 8천 명에게 사기를 쳐서 모은 돈을요, 몰래 비트코인으로 전화해서 그거를 콜드월렛, USB 같은 데 넣어서 영국으로 도망옵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잘했고요. 비트코인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치엔이라는 사람이요, 지안 웬이란 또 다른 여성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이 지안 웬이란 사람은요, 중국 테이크아웃 식당의 종업원이었거든요. 거기서 요리도 하고 배달도 하고 서빙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갑자기 2017년에, 그러니까 이 치엔이 입국한 뒤에 갑자기 북런던의 고급 주택가를 다니면서요, 방 6개 있는 대형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얘가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러지? 어설프게 돈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벤츠를 구입하고요, 아들을 중국에서 영국으로 데려와서 고급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중국집 배달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하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립학교 시킨다. 저분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다. 라고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집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USB에 담긴 비트코인 6만 1,000개를 가져가고요. 그 두 사람의 자산을 몰수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사기극은 끝나게 되는데요. 정말 지인 치엔 입장에서는 인생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지옥으로 추락한 느낌일 겁니다. 가만히 뒀다면요. 물론 가만히 둘 가능성은 낮지만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9조 원대의 어마어마한 부호입니다. 한국에도 9조 원 넘게 가진 사람 거의 없잖아요. 대기업 총수와 같은 부호가 되는 건데, 자기가 같이 있었던 중국집 종업원의 일탈과 돈 자란 거, 하루아침에 9조 원에 이르는 돈을 날리게 된 거죠. 이렇게 정의의 그 심판을 받은 치엔은요, 앞으로 몇 년을 살지는 모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십 년형이 될 거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영국과 중국과의 그 협력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런 디지털 자산 수사 같은 경우는, 특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국가 간의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